내가 지우고 싶은 과거나 내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삭제를 한다거나 파기를 한다는 거는 용이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잊혀질 권리 이런 거 무서워해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잊혀지는 거 되게 있죠. 무서워해요. 네. 예. 빨리빨리 안 잊혀지고 더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우리 김 변호사님, 잊혀질 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은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정보 같은 거에 대한 그 소유권을 되게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 파기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잊혀질 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잊혀질 권리가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아까 봤듯이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원래 그 개인 정보 도용은 워낙 피해가 심각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갑자기 핸드폰에 070으로 전화가 막 빗발치듯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했던 미인 대회 사진이 막 돌아다닌다. 지금의 이미지와 너무 맞지 않는데 내가 지금 구축해놓은 이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잊혀질 권리라는 게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 경제적인 논리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공짜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공짜로 내가 쓰면 되지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페이스북 열심히 하니까 페이스북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뭘 지불하고 있냐면 개인정보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농담으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생기고 나서 CIA가 할 일이 없어졌다. 왜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그 뭘 사생활 좋아하는지. 네, 업데이트를 다 적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빅데이터를. 근데 요즘에 SNS 할 때 그거 되게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뭐 태국에 놀러를 가는데 맞아. 호텔을 검색하잖아요. 네. 그 후로 태국 방콕에 내 예산에 맞는 호텔이 쫙 떠요. 계속 맞아요. 광고로. 아 그래서 진짜 뜨는 깜짝 거예요? 놀라요. 네네.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화장품을 산다고 검색하면 다음날 뭐 접속했는데도 그 비슷한 화장품들이 밑에 계속 아니 뜬다거나. 그래서 제가 중고 명품 저 팔라고 그 사이트 몇 개 들어가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봤어요. 보고 나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계속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나 팔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게 그럼 그게 사람이 검색한 거에 따라 다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 수납용품이 나도 그래서 아니 이 업체가 돈을 많이 버나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였는데 제가 검색을 했기 언젠가.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검색을 그 SNS에서 한 게 아니라 외부 사이트에서 했더라도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데이터, 똑똑하다. 빅데이터가 형성되고 이게 사생활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잊혀질 권리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기 살기로 이제 하는 이유가 그 이용자의 그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이 이용자가 가장 외로울 때 혹은 가장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우리가 알아서 광고를 딱 띄워줄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운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살 중학생이에요, 남자애. 뭐 시험 공부하는 도중 뭐 이럴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딱 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쩐지 맞춤형 그런 상품 광고를 띄운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지금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잊혀질 권리는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2010년도 어느 날 그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콘스테저 곤잘라스라는 사람이 네. 구글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본 거예요. 변호사 개업 초기에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연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집이 압류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구글이랑 소송을 붙었어요. 네. 구글은 불복한 거죠.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스페인 법원이 유럽 사법재판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유럽 사법재판소가 구글이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 최종 판결을 내려서 그때부터 이 잊혀질 권리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